안녕하세요. 크립토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여진 각본,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도 전혀 없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아더에이즈가 최근에 탐욕스러운 은행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다. JP모건을 콕 찍습니다. 미국의 핵심 산업 4개 분야에 10년 동안 이제 1조 달러가 넘어가더라고요. 1.5조 달러. 엄청난 투자금을 지원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민간 은행 아닙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무슨 자원봉사를 하진 않겠죠. 이 분야에 돈이 되고 1조 달러 투자했으면 5조 달러, 10조 달러 이상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지금 미국은요, 그 자본주의가 조금 예전과는 달라요. 이제 소위 국가 주도의 국가 자본주의로 조금 이미 변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 5개년 경제 5개년 개발 계획 이런 거 있었죠. 그런 느낌으로 미국에서 AI다, 크립토다, 바이오다, 제조업, 일부 조선업 이런 식으로 섹터를 딱 정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국가의 자원이 이제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자본주의가 지금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돈을 찍어서 이 분야에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쁘지 않겠죠. 연준이나 지금 은행들의 유동성은 아직 제대로 풀리지는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제 동생이 이제 오후반 같은 채널입니다. 비은행 유동성은 이미 증가를 하고 있죠. 이건 뭐냐?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헤지 펀드들, 사모펀드들, MMF 혹은 이제 토큰화 해가지고 주식 같은 거 투자 자금이 해당 섹터 기업으로 지금 은행을 통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도 곧 돈이 풀리겠죠. 연준 아직도 큐티하거든요. 이거 이제 중단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주식 코인 시장에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짧게는 6개월, 9개월, 길면 내년 중간 선거 전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내년 중반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사이클 계속 제가 체크를 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amless라고 하는 베이스, 코인베이스 그 이더리움 2 같아요. 그 베이스 기반 대출 프로토콜에서 이번 주에 이더리움 메인넷에 레버리지 투자를 간소화한 레버리지 토큰을 출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이제 거래소 가서 계좌 열고 좀 복잡하니 그냥 이 코인을 사기만 하면 레버리지 5배짜리, 10배짜리, 20배짜리 이런 것을 간단하게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올해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탑 10 중에 7개가 2배 ETF, 심지어 3배 ETF가 있답니다. 비트마인도 있었고 테슬라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이제 2배 ETF라고 해서 그냥 장투하면 수익률이 2배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매일 2배 수익률을 기준으로 리밸런싱이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혹은 매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 그 마이너스가 누적되는 구조라 계속 얘기 드리죠. 그래도 이제 짜릿한 손맛을 보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욕심이 드글드글 했을 때 누군가 그것을 이제 큰 숏을 쳐서 이제 숏을 친 누군가가 돈을 다 가져갔겠죠. 일반 개미들 정말 피눈물을 싹 다 쓸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탐욕들이 다시 한번 또 쌓일까요? 또 한번 선물 이제 또 시장이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쌓이겠죠. 또 탐욕은 반복이 될 겁니다. 코인 투자는요, 약간 좀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시면 우리도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월스트리트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이 있는 그들의 탐욕이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게 뭡니까? 베팅하는 게 코인 투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월가 전통 금융은 우리의 탐욕을 10분 활용해서 장사하는 그룹, 집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항상 법니다. 오르든 가격이 떨어지든 그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겠죠. 시티은행에서 코인 커스터디, 수탁, 그러니까 보관을 하는 서비스를 26년에 출시를 하겠다. 지난 2년, 3년간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몇 분기 내에 출시할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시티은행 미국의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언제 코인 보관 서비스를 출시합니까? 26년에 지금 출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26년이냐? 뭐 물론 2년, 3년 이제 해서 그 때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론칭하는 서비스, 보관 수탁 서비스를 딱 내놨는데 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이제 시티은행에서 아마 짐 싸겠죠. 그때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타이밍 맞춰서 론칭을 하지 않겠냐. 제 동생 되골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이제 자산 운용사 아문디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를 내년 초에 하네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또 내년 초에 합니다. 이걸 이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뭐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도 그냥 어렵죠. 근데 지금 이 글로벌 진짜 큰 손들이거든요. 이 지금 뭐 아문디, 뭐 블랙락, 저기 누굽니까? 그 뱅가드, 뭐 JP 모건 보고 계시는 모건 스탠리 할 것 없이 지금 다 풀어요. 코인 쪽에 지금 진짜 코인 포머가 지금 그들 사이에서는 지금 되고 있는 거. 왜?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팔아서 대박 친 것을 봤지 않습니까? 누가? 아문디도 봤죠. 뱅가드도 봤죠. JP 모건도 본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 요겁니다. 유럽 최대 자산 운용사가 역시 내년 초. 이걸 보시고 이제 비트코인 ETF만 판매하나? 뭐 이제 나는 알트는 복잡하고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하겠어. 그럼 비트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뭐 코인 이렇게 비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ETF, 지수 ETF, 섹터별 ETF, 뭐 이자 주는 ETF, 묶어서 섞어서 따로 파는 ETF 다 나올 거라고 얘기 드렸죠. 우리가 이름도 모를 파생 상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전 나온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량 알트코인을 조금 섞어주면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를 본인 100% 주도하에 공부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까지가 본인 투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빠지면 뭔지 아십니까? 투기라고 합니다. 혹은 도박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JP모건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하겠다. 지금 뭐 스콧 루카스 이 사람은 이제 뭐 글로벌 헤드 지금 뭐 이제 디지털 자산의 어떤 최고 뭐 이렇게 책임자라고 보여집니다. 행동이 뭡니까? 지금 이거 말만 하고 지금 거래 지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커스터디 서비스 이제 보관은 우리가 직접 할 것 같지는 않고 외부 업체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 코인 판매는 JP모건이 하는데 보관은 이미 지금 보관 서비스 하는 데가 많아요. BNY 멜론 미국의 되게 굉장히 오래된 은행이 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시티은행 지금 발표했잖아요. NYDIG 뭐 기존에 했던 이런 수탁 업체들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제휴 맺어서 서로 판매와 보관을 분리를 시키나 보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도 움츠린다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뻔히 물들어올 게 판이 지금 깔려서 이거는 너무나 노골적인 거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긋난 적이 실은 없어요. 협박한 적은 있죠. 그거 우리에게 이제 블러핑 한다고 하죠. 그런 적은 있지만 이제 완전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적은 제가 볼 때 한 번도 없었어요. 행동이 뭡니까? 지금 월가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은행 10개가 모여서 뭐 한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공동 발행하고 공동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빅테크의 도전이 너무 무서우니까. 핀테크들,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예전 같으면 콧방귀도 안 뀌었던 애들이 지금은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똘똘 뭉친 거예요. 누가?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은행 뭐 10개가. 토큰화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 지금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미 지금 망 위에 많이 올라가 있고 ETF 매매 수탁 안 들어간 분야를 찾는 게 더 빨라요. 채굴도 했죠. 뭐 거래소, 뭐 이제 주식 투자라도 다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과 2021년도, 22년도 했던 그들의 말과 지금 뭐 트럼프 당선 이후의 말은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속임수가 있었고 지금은 속임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뚝심 있게 가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의 한정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우리나라 뭐 5위 거래소 있죠. 고팍스에 대해서 연내 이제 그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뉴스가 떴네요. 이제 뭐 예전 같으면 이제 미국에서 바이낸스 저기 규제 리스크 있었죠.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됐죠. 지금 트럼프랑 굉장히 친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창뻥차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을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이 되지 않겠냐.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죠. 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뭐 일종의 자회사 페이페이라고 있어요. 일본 두 사람 중에 일본 2명 중에 1명이 쓰는 굉장히 큰 뭐 단연 1위 이제 그 결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바이낸스 재팬 일본에 있는 바이낸스 지분을 무려 40%를 인수를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제국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일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뻗쳐 있어요.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크립토 시장 전체로 볼 때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업비트의 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진다 우려스러운 점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알트코인의 핵심은 뭡니까? 대량 채택이요. 누군가 우리를 더 많이 써줘야 됩니다. 제휴 혹은 뭐 어떤 노력들, 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 실은 끊이지 않고 발표가 돼도 채택을 받을까 말까 하는 게 지금 알트 시장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솔라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과 이제 MOU를 체결을 했다.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는 뭐 토큰화 엔진 공동 개발, 머니마켓 펀드 토큰화 추진, 그다음에 뭐 이제 온체인 활용 교육, 뭐 생태계 확장, 뭐 이런 것들 같이 한다고 하죠. 솔라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런 그 뉴스가 하나 떴던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DAT 회사들 있죠. 이제 코인을 사서 잔뜩 쟁여놓고 주가가 1000%, 2000%씩 이렇게 뜨는 거. 솔라나가 지금 이제 그 뭐 솔라나 가격이 뭐 $200라고 하면 $200보다 더 할인을 해서 이제 회사들에게 심지어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걸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솔라나를 인프라망을 지금 다 깔아놓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뿌려놓는 거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다음으로 그래도 많이 올라간 망이 솔라나가 맞습니다. ETF 이제 가장 먼저 XRP와 함께 승인이 될 것이고 뭐 밈코인도 솔라나 위에 가장 많거든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급, 안 좋은 점도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솔라나 발행량 무제한 맞습니다. 알트코인을 보면 이제 발행량이 무제한인 것도 있고 이제 발행량이 정해진 것도 있어요. 어찌됐건 발행량이 이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이거 맞아요. 솔라나. 그 다음에 이자라 하면 이제 스테이킹 우리가 지금 이자 업비트에 스테이킹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죠. 요건요. 이제 그 인플레이션 퍼센티지라 보면 돼요. 코인을 찍어내는 어떤 그 레이트, 비율이라 보시면 되는데 5.8%, 5.9%. 이자를 많이 받는 건 좋은데요. 이 솔라나를 더 많이 이더리움 대비 거의 2배 찍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공급량이 많다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려면 수요가 당연히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밈코인, ETF 요거 하는데 주요 망으로 전 세계 들어가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제 그 회사가 지금 솔라나입니다. 뭐 시총 5위 정도 하죠. 4위, 5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발에 땀나게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수요를 끌어올리려고. 지금은 토큰화 초기 단계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막 법 통과됐죠. 아직도 지금 뭐 그 이해관계가 이제 정확하게 풀리지 않았거든요. 미국 은행들 로비하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도 초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냐? 비트코인은 약간 예외입니다. 얘는 이제 경쟁자라고 하는 게 뭐 금 뭐 이런 정도인데요. 알트코인은 점유율 싸움 지금 이제 가서 빨리 깔아놔야 돼요. 이제 소위 말하는 철도도 막 이제 그 서부 개척 시대 해가지고 철도 깔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막 까는 단계예요. 점유율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솔라나를 할인해서 판매까지 해서라도 점유율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게 어디야? 그쪽으로 더 쏠릴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어쨌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난 주말의 폭락장은 알트코인 시즌에 오히려 좋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모든 주요 상승장이 펼쳐지기 전에 30, 40, 50, 60 급락이 있었다. 70% 2020년 3월달 70% 폭락장이 나왔었고 2021년 5월 이제 석가탄신 이래도 50% 급락이 있었다. 그 다음에 많이 오르던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폭락이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러면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뭐 그럴 수 있겠죠. 예측은 어차피 우리가 이게 뭐 홀짝 게임이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그것도 연속으로 예측보다 중요한 건 뭐다? 대응입니다. A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내가 준비가 돼 있냐? B가 나왔을 때 내가 플랜 B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럼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응 중요해요. 대응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과 끈기예요. 이건 제가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저는 이건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과 끈기라고 여전히 봅니다. 제가 타이밍을 맞춘다, 꼭지와 바닥을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그걸 제가 얘기를 해줄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은 잘못 오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일찍 빠져나오든지 아마 나중에 후회하면서 아 그때 팔 걸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어쨌든 저는 아쉬움이 클 거라는 것을 그냥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힘주고 꼭지에 뭐 전부 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국가 2019년에 비트코인 뭐 수력 발전했습니까? 그 왕자가 저쪽에 그 부탄 왕자님이 이제 서구 어떤 나라에 뭐 유학 가서 비트코인을 깨닫고 이제 그 비트 채굴을 아주 일찍이 시작했었죠. 여기에서 국가 신원 시스템을 이더리움으로 옮기겠다. 국가 신원 시스템은 우리로 치면 이제 주민등록증, 우리 신분증이죠. 요것을 이더리움 망 위에다가 얹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국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신원 인증, 이걸 DID라고 해요. 디지털 ID, 우리 신분증 있죠. 자산 토큰화 혹은 AI 시대화, 이것은 실과 바늘이에요. 이건 짝짝꿍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AI다, 디지털이다, 토큰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탈중앙화를 뭐 꿈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핵중앙화 시대, 괄호 열고 닫고 통제 사회로 실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날로그 이제 뭐 예전에 뭐 사과박스 해가지고 이런 거 불가능한 겁니다. 뭐 현찰을 뭐 이렇게 빼돌릴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도기로 보여져요. 이제 모바일 신분증 뭐 이제 넣을 수 있죠. 뭐 운전면허증 아니면 주민증을 핸드폰에 넣으면 편리하죠. 이거의 장점은요, 편리해지는 거예요. 우리 뭐 이제 막 지갑 뚱뚱한데 이거 막 가지고 신용카드도 지금 사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그냥 이제 지갑이 아니고요. 저 블록체인 망에다가 올려버리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갖다 쓰면 돼요. 네이버 플랫폼, 저기 뭐 배달의 민족 갈 때마다 내가 나인 것을 인증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뭐다? 디지털 아이디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AI 시대, 그리고 자산 토큰화 시대는 이제 뭐 AI 에이전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내가 이제 그 로봇이 아니고 내가 사기봇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물건도 살 수가 있는 시대가 오고요.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저기 뭐 롯데백화점 앱에 있다가 저기 신세계를 왔다 갔다 해도 내가 나를 인증을 할 필요가 이제 매우 간소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KRWIN. 여긴 봤더니 이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라고 보여주죠. 이 회사,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여기가 지금 필리핀에 있는 가장 큰 코인 거래소와 협력을 이제 MOU를 체결했다. 이게 봤더니 해외 거주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이제 그 파트너십을 맺었고, 당연히 절차는 간소해지고 비용은 효율화가 이루어지겠죠. 필리핀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그 송금 목적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여기 우리나라 이 회사는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에서 실사용 사례를 확대하고 K 콘텐츠 관광 결제 여러 산업과 연계를 하겠다. 이 회사가 누군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인증 이쪽에서 나름 좀 알려진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니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컨퍼런스 했을 때 이쪽 관계자들 많이 오셔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 이니텍에서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케이클원.
이 회사에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이겁니다. 한국에 아직 스테이블 코인 법 통과됐습니까? 아직 전이에요. 관련된 법이 없네. 그렇다고 핑계를 댔을까요? 포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서 해외로 뛰쳐나간 거예요. 지금 해외 이제 필리핀 이쪽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국으로 그 송금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으니 이 방법을 해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찾은 거예요. 국내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쓰면 별 의미 없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동남아시아 혹은 뭐 아프리카 아니면 저 중남미 뭐 우리나라 K 콘텐츠가 됐건 관광이건 뭐가 뭐 K 의료가 됐건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많이 써줘야 화폐 경쟁에서 덜 밀립니다. 달러 패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원화에 대한 사용처를 확보했고 여러 가지 그 K 콘텐츠 같은 걸 연계한다. 전 너무나 이제 훌륭한 그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웹2 기업들 이제 웹3로 가잖아요. 웹2에서의 신규 먹거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해외 수요처를 이제 늘리면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금 어려운 점도 보여요. 뭐냐? 매우 큰 자체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찍어내고 나의 플랫폼. 그래서 빅테크가 유리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저기 쿠팡에서 쓰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강력하겠죠. 근데 이제 동네 약간 그 작은 가게에서 하면 그걸 누가 쓰겠습니까? 단일 기업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에서 용처를 늘리겠다.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 봐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업비트 같은 파급력 있는 회사들이 실은 뭉쳐야 된다. 영역 초월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4,100달러를 터치했죠. 제가 생각할 때 코인 폭등이 나오려면 일단 금값이 조금 진정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과거에 이제 통계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금값이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금값이 잦아들면 그때 비트코인이 치고 갑니다. 그리고 금값이 상승한다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 버블 논란, 뭐 AI 주식 버블 논란도 물론 있고요. 지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관세, 고환율, 뭐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금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근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불확실히 뭐 이렇게 뭐 2년, 3년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트럼프 발 관세 전쟁, 요게 실은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핵심 이유 아니겠습니까? 요게 계속 이대로 갈까요? 유예도 한두 번이죠. 이게 뭐 확정이 어느 정도 되겠죠. 확정이 될 거예요. 뭐 이제 뭐 이걸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 근데 이제 연준 위원들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세라고 하는 게 이게 한 번 부과가 되면 그게 이제 딱 되는 거지. 그 뭐 관세가 뭐 매월, 매 분기 뭐 10%씩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회성일 것이다. 그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이나 환율이 널뛰기 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날이 오겠죠. 금이 조금 잦아들면 본격적으로 이제 금이요. 이제 너무 올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금이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이걸로는 내가 뭐 인생을 바꾸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랠리가 시작이 되지 않겠냐. 이게 저희가 얘기 드렸던 ISM 지수, PMI 지수가 올라가면서 본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언제 뭐 최고점을 찍겠냐? 그 금값이 잦아드는 때가 언제냐? 이건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벤저민 코인이 이제 금값이 4,100달러를 찍었네. 그러면서 미국 정부 지금도 셧다운 하고 있습니다. 요게 끝나기 전에는 좀 셧다운 어쨌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정부 미국에서 셧다운이 끝나면 금값이 조금 조정이 되겠지만 그 다음엔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저는 괄호 열고 닫고 글쎄요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미래는 모르겠죠. 금이 계속 랠리를 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글쎄요. 계속 그럴까요? 돈이 계속 찍히는 거고 금리가 인하가 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 AI 군비 경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전까지는 뭐 금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지고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저는 금이 조금 식상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은 에너지 기반이다. 화폐와 달리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좀 잊고 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상 모든 정부가 가짜 법정화폐를 발행했지만 에너지는 위조할 수가 없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세계의 군비 경쟁이죠.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인공지능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과 중국.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 은,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AI 군비 경쟁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들여다보면 된다. 돈을 찍는 것만 유동성 확대가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죠. 어떤 식으로든 산업에 투자하게 되는 거. 이제 어떤 투자 상품 만들어서 돈이 몰리는 거. 이것도 유동성 확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막 돈 찍어서 이제 돈이 뿌려질 수 있는데 에너지는 프린팅할 수가 없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채굴할 때 쓰는 그 에너지를 비트코인으로 그냥 바꿔놓은 거죠. 그렇게 치면 에너지는 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자산이 1,000만 원이 있다, 1억 원이 있다, 뭐 10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과거의 본인이건 그 부모님이건 누군가가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게 축적돼서 그것을 자산으로, 돈으로, 부동산으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는 뭡니까? 우리의 땀, 눈물, 우리의 젊음을 갈아서, 우리의 에너지를 갈아서 뭘로 바꿨다? 비트코인으로 바꾸셨잖아요. 이더리움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솔라나, XRP로 우리의 젊음, 우리의 에너지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여기서 선택의 영역인데 우리의 노동의 대가, 보통 가로 열고 닫고 시급이죠. 시급,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뭐 임직원이다 월급 받잖아요.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시간이 가면 더 많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수익률이 훨씬 더 클 것이냐. 저는 절대적으로 코인을 들고, 우량 코인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수익률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게 투자 아닐까요? 성공 투자는 땀과 눈물 금 많이 흘리셔서 원화를 가장 많이 채굴을 했다가 우량 코인을 저점에 줍줍을 최대한 많이 했다가 최대한 오래 가져가는 것. 이게 성공 투자가 아닐까요? 힘들죠. 힘들지만 이게 확실하게 이기는 법이고, 땀과 눈물이 나는 싫다. 그러면 시간을 그냥 돈으로 미리 땡겨버리겠다. 요게 뭡니까? 요게 비투예요. 요게 한방이에요. 요게 홀짝 게임 들어가는 거죠. 맞추면 좋은데 틀리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 하실 필요 전 없다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한방 좋아하다가 꼭 한방에 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미국이 무역 전쟁을 원하면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다. 조금 강경한 모드를 했지만 그 뒤에 근데 협상을 원하면 뭐 우리 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 둘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강대강으로 버티는 배경이, 중국에서는 그 AI 반도체, 이게 이제 뭐 엔비디아 칩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GPU. 근데 뭐 자체적으로 공급망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우리 갖췄다. 미국도 히토류가 부족한데 뭐 중국이 뭐 절대 그 이제 많은 퍼센티지를 지금 차지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도 좀 옮길 수 있어. 플랜 B를 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는 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미국, 중국 이라는 뭡니까? 플랜 A는 협상을 통해서 윈윈 하는 것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족은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올인 했다. 저는 이게요, 만약에 이제 말만 이렇게 하고 행동이 아니라면 저는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 과거에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말이랑 행동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 좀 이 친구들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지금 이미 그 수준을 제가 볼 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확실하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이제 뭐 엄청난 금리 인하가 오고 있다. 뭐 연준 파월 의장이 뭐 극한 직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관세 전쟁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윤곽이 나오고 확정이 되겠죠. 금리 인하 이거 확정적이에요. 뭐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초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하가 뭐 1%에서 1.5% 더 낮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셨잖아요. 전 세계 가장 큰 권력자가 코인에 AI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관론에 빠져서 뭐 패닉셀을 하실지 낙관론으로 여전히 유지를 하실지는 뭐 우리 구독자분께서 판단을 하실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크립토 사이클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신뢰, 그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 있죠. 그걸 산산조각을 내고 시즌 종료를 맹세하게끔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시장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제 동생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된 미래, 여기를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률이 높게 활용해 보자. 이걸 뭐 얘기를 드리려고 실은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송의 이유는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인생이 바뀌었다 2%가 안 돼요. 여기 안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 보자라고 해보는 거예요. 다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방송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큰 목표는 뭐냐?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 성공 투자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